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벌써 이러면서 2월이 훅 지나갔는데 2월 초만 해도 1월에 워낙에 랠리를 펼쳤던 시장의 움직임, 그 후에 2월의 변동성과 조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정 시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그에 따라서 물론 변동성에서 시장을 더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월가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그 시장이 과열된 부분을 지적에 나서는 목소리도 높아져서, 과연 향후에 올해 마지막쯤에 가서 이 2월 시장을 어떻게 또 회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를 했었던 분들이 좀 틀리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음속으로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은 장중에 붉은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었어요.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초록초록 상승으로 마감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최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 플러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도은 씨. 도은, 모닝 도은, 도은 아침 하면서 인사해 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눈 잠깐 뜨셔서 시장을 봤을 때는 음봉이었는데 눈 떠보니 상승이다 라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좀 자다가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야후 파이낸스 키고 CNBC 키고 하는 그런 버릇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쭉 자야 하는데 굳이 또 새벽에 눈을 떠서 시장을 확인하는 건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또 숙면을 위해서는 사실 안 보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냥 닫아두시는 게 좋은데 또 그 궁금한 거 못 참는 건 한 가지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마감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긴축, 물가에 대한 계속해서 경계 심리가 펼쳐졌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지표 내용들 더욱더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게 만드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생기면서 좀 주춤주춤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은 0.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72% 올랐고요. S&P 500이 3,000선 후반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금 어제 장중에 4,012포인트 선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께서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전에 발표됐었던 지표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관련된 지표가 항상 발표가 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신규 저 실업했어요. 실업수당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노동시장이 이제는 조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3천 건이 줄어들었어요. 3천 건이 줄어들었고 6주 연속 20만 건 이하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팬데믹 사태 이전이 2019년 당시 평균 건수가 22만 건, 그러니까 22만 건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은 핫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엘리자 윙거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과열된 노동시장에 대해서 연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2.7%를 기록을 했습니다. 속보치가 2.9%였는데 이보다 약간 낮아졌고요. 소비 지출이 당초 2.1% 증가로 나왔지만 1.4%로 다시 수정이 됐고 또 지난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3.7%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속보치 3.2% 대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달 PC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달 PC 지수도 좀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이항영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겠지만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그분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롬 파월 의장에게는 외람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럼 하지 말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약간 잃은 게 사실이다. 비판적인 거죠. 미국 경제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지난해 한 10월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가 6에서 9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었죠. 근데 그 경기 전망을 좀 일부 바꾼 거고요. 또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소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맵을 보면서 시장 이야기 더 풀어볼 텐데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건 바로 비디아, 엔비디아. 와. 주가가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장우석 부사장님 출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넘게 하루 동안 어떻게 저렇게 자금이 아니죠. 큰 종목이 하루에 14% 오를 수 있을까요? 236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14.02%나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다양한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형님 역할을 했는데요. AMD의 주가도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3%, 퀄컴, 인텔 등의 종목들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칩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엔비디아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할 것 없이 AI 챗봇 경쟁에 지금 나서고 있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덩달아 엔비디아의 AI용 칩이 주목받고 있는 게 가장 큰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 AJ벨의 러스 몰드 투자 책임자의 말을 전해드리자면요. 기술 분야에 차세대가 있으면 투자자들은 앞다퉈서 이를 구동할 무엇인가를 찾는데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이에 따른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의 좋은 분위기를 이끌었던 게
가장 큰 호재였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0.6%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이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4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단기 수요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 루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4분기에 133대의 트럭을 생산했지만 딜러에게 20대의 배터리 전기 트럭만 인도했다. 물론 뭐 이렇게 그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생산한 거를 다 인도하지 못하고 20대만 인도가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 보자면요. 뭐 빅테크 기업들은 약간 혼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IT,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올랐지만 마이크로소프트 1% 상승, 애플은 0.3% 상승,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0.5%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3%대 하락인데 몇몇 국가에서 이제 넷플릭스 구독 요금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박리담회가 좋은 걸까요? 파일을 키우는 거? 어쨌든 주가는 3% 하락을 했고요. 디즈니는 소폭 강보합권 정도에서 머물렀고 요새 이제 소비 쪽이 사실 좋지 않죠. 오늘 밤 사이에는 월마트 1% 하락, 코스트코도 0.85% 하락했고 달러 제너럴이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3%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에너지 섹터는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제유가가 다시금 밤사이에 2%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75달러 선까지 올랐는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은 1% 미만이긴 하지만 0.9% 올랐고요. 코너코필립스의 주가는 1.3%,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1.3% 올랐습니다. 자, 이 밖에도 헬스케어 섹터들은 약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머크, 에버비 등의 종목들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보자면 먹는 기업. 네, 저도 피자 좋아하는데요.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 피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도미노는 10%대 하락을 했고요. 파파존스도 6% 하락을 했는데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은 상회를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 파파존스도 지금 북미 회사 소유의 레스토랑 판매에 대한 추정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 피자를 먹으면서 실적 리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보면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새벽에는 피자 배달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해서는 이베이가 예상치를 하회한 4분기 실적 발표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나 하락을 했고요. 레피니티브의 추정치였던 주당 81센트보다 낮은 주당 77센트의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는 468억 2천만 위안이고요. 예상치가 340억 2천만 위안보다 좀 높게 발표가 됐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2,451억 8천만 위안이었는데 2,477억 6천만 위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는 359억 2천만 달러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뭐 여기에 크게 환호하지는 못하고 소폭 하락을 했다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심층적인 내용은 잠시 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먹지문 논쟁 자체가 20년밖에 안 된 논쟁이에요. 원래 전통 있는 중국집들은 통부터 같이 볶아 나와요. 그게 원래 정통이에요. 근데 이 배달 음식으로서 탕수육이 나오면서 눅눅해지니까 그곳에서 나온 논쟁이 얼마 안 된 건데 네. 그걸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당파까지 끌고 가는 거는 너무 오버다. 굳이 논쟁을 하자면 덴뿌라 고기튀김이냐 탕수육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소금 후추에 찍어 먹냐 시큼하게 먹냐는 건 큰 차이다. 특히 IMF 때 그게 배달료 음식으로 퍼졌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그 논쟁 얘기 나왔어요. 두어 먹을까 찍어 먹을까. 찍먹이죠. 저는 찍먹입니다. 눅눅한 거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배동에 있는 그 한 글자짜리 중국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이렇게 부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정중하게 제발 볼에 양념을 따로 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여러분 혹시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면 그곳에 방문하셔서 제가 어떤 맛을 느끼고 정말 최고의 탕수육집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부터 먹는 얘기 너무 많이 하네요. 피자, 탕수육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 점심 메뉴가 거의 이제 결정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침 꼭 챙겨 드시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탕수육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먹었는데 드셨어요? 그 외국 투자가들 5분하고 식사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펀드의 글로벌 PM,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10년 동안 한국을 안 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재미없다. 근데 올해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있나요? 것 같다. 특히 이제 기업 거버넌스 관련돼서 뭔가 변화를 알고 싶어서 왔고 이제 저랑도 이제 그런 걸 만났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트 메뉴 시켰는데 네. 뭐 나오다가 탕수육을 실제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중국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이게 했죠? 뭐냐 그랬더니 약간 크리스피한 그런 아마 소고기를 그때 튀겼던 걸로 그때 저 음식점에서 기억나는데 약간 그 따로 소스가 나와서 네, 이제 찍먹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찍먹으로 먹는 게 뭔가 이제 그 바삭하면서도 양념을 내가 원하는 만큼 찍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침부터 먹는 얘기했더니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도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볼까요? 좀 전에 우리 여행커님 이제 엔비디아 얘기하다가 네. 아마 어제 이학년 교수가 얘기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펀드멘털 얘기는 안 하고 그 어제 엔비디아 거래액이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보통 한 20조 원 넘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거래가 터졌고 그 중에 이유 하나는 이제 뭐 AI 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GPU 수요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이제 그런 펀드멘털한 것도 있지만 초대형주 중에 여기가 공매도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한 2% 가까이 돼서 저도 옛날에 헤지펀드 할 때 이제 겁나는 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뻥 뚫려서 올라갈까봐 오히려 헤지펀드나 이런 데 이제 공매도 친 사람들이 주식을 다시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아마 그래서 거래가 좀 더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30조 원이면 부럽죠.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더해도 한 15조 원 뭐 될까 말까 근데 한 종목에. 한 종목이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크고 대단합니다. 네, 이러한 대단한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야기의 중심이 어느 쪽인가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인가요? 크게 두 개 뭐 매크로 밸류에이션 얘기 준비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를 보든 개별 종목을 보든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된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날이 그 회사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테마들이 한두 개 있는데 네. 꼭 우리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루시드 근데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이제 제조량이나 생산량이나 이제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하다. 가이던스가 낮았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을 들어가서 보는데 작년에 캐시번 현금 흐름이 너무 많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서 작년에도 증자를 했는데 한 20억 달러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부 펀드 PIF가 참여를 했고 근데 거의 이런 상태가 되면 그리고 테슬라도 한 10몇 년 전에 그랬어요. 이 생산량을 늘릴 때 운전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재고가 많이 필요한데 그 루시드 같은데 작년에 그러니까 4분기 때 생산 량은 많지 않았는데 재고가 엄청 증가했어요. 운전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매년 아마 증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현금 흐름 관련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사학개미 분들 많이 보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자,
하나씩 그럼 그래서 열어보도록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그림을 보면 우리 국내는 금년 들어서 외국인은 전반적인 순매수 기조 네. 최근에 좀 약화됐지만 기관과 개인은 파는 그런 그 추세인데 미국은 여기 이제 개인들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순매수 내지 매도의 그 규모입니다. 일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에 점프를 했죠. 그때는 20대, 30대들이 본격적으로 저희 애들도 그때 이제 구제를 열고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때는 밈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금년 들어서는 이 그 강도가 더 높아져서 일평균 2조 원을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샀는데 최근에 좀 약화되긴 하지만 그것의 주체는 40, 50대. 그리고 40, 50대는 이러한 밈 주식보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가 이제 아마 올해 많이 오른 게 이분들 미국 개인들이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들이 경험이 많은 보통 미국에서 40, 50대면 주식 투자 한 20년 정도는 보통 한 분들이어서 이분이 시장에 많이 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과거 코로나 초기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많이들 샀던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어떤지를 점검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요 차트를 갖고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는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을 좀 이렇게 그 관점을 좀 넓혀서 보겠지만 네. 시장과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그다음 엔비디아는 뺐는데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지금 테슬라랑 비슷하게 올해 수익 추정 기준으로 한 23배, 그러니까 50배쯤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엔비디아는 한 60% 이상, 그 다음에 테슬라는 거의 2배 작년 말 이후로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빅테크도 애플, 마소가 25배가 넘고 메타랑 이제 알파벳이 한 19배 정도 수준이어서 뭐 아주 고평가돼서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밸류에이션의 목에 차와 있는 수준이어서 특히 이제 금리가 과거 뭐 우리 초저금리 상황하고는 지금 틀리잖아요. 이제 네.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높아지고 금리가 높아서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여기서부터 하여간 상승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거는 개별 종목 얘기고 우리 시장 전체를 보면 이제 고만이 그 투자 전략팀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P 기준으로 올해 2023년에 이익 증가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퍼가 18.5배가 나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걸 100이라고 놓고 네. 제일 낮았던 거를 1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86, 그러니까 상위 14%에 들어있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죠. PBR도 있고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방법을 기준으로 해도 80%에서 한 90% 사이여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S&P를 갖고 그 이제 펄을 1976년부터 지금 한 3, 40년, 40년 가까이 우리가 보는 건데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미국 기업이 절대적인 수익성, 투명성, 그다음에 기업들의 파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뭐 18배 정도 되면 역사적으로 봐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어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 이익의 증가는 시장 전체로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목에 정도까지 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국면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장이 사실 높은 그 구간에 있어서의 부담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더 오르기를 하는 바람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마치 파웰이나 연준 이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약간 그 조정 국면으로 넣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촉마가 돼서 결국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보면 전문가들이나 언론도 너무 금리의 향방에 그 이제 촉각을 세우는데 그거보다는 그 이면에 녹아 있는 내가 얼마에 이 주식 시장을 사느냐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파트도 최근에 값이 많이 빠졌다 그래도 내가 7천만 원 평당에 살 수 있는 것을 8천만 원, 9천만 원에 사면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네. 우리가 이 점을 좀 꼼꼼히 살피자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커피를 꽤 많이 좋아하시고 다양한 브랜드 커피도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 여기 제품 쓰거든요. 네스프레소. 그러니까 이제 네슬레 얘기를 잠깐 드리고 네. 싶은 게 이제 매크로랑 연관해서 이제 네슬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회사예요. 네. 우리가 이제 친숙한 블루버틀 브랜드도 갖고 있지만 네. 네스프레소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다음에 뭐 킷캣 같은 초콜릿 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많이 먹고 쓰는 그런 이제 생필품을 많이 하는데 네. 4분기 실적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지금 경기를 대표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 4분기에 실제 제품의 평균가를 10% 올렸는데 너무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판매량 우리가 Q라고 하죠. P는 10%가 올랐는데 Q는 2.6%가 감소했다. 그래서 둘을 곱하면 한 7%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CEO가 이제 금년에도 원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많아서 우리가 물량은 좀 희생을 해도 가격은 상당히 유지 내지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고 이제 우리 월마트 실적도 이번에 나왔지만 약간 이제 월마트 같은 데 보면 이제 PB 그 약간 그 자기 자기네 자체 상품 좀 네. 이게 이제 값이 좀 낮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소비자들이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여전히 견조하지만 과거보다는 지출 측면에 있어서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월마트나 그 홈디포나 뭐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들 위축돼 있는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실제 중산층 이하는 네. 이미 벨트 타이트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전기차 얘기를 할 텐데 네. 개인 소비자 지출에서 집값 2,000불 내고 자동차 구매에 777불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할부로 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먹는 거에서 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로서리도 최근에 20-30% 2, 3년 사이에 올랐으니까 다른 부분을 줄이려고. 근데 이제 중산층 이상은 네. 여전히 상당히 뭐 영향을 덜 그렇죠. 받지만 하여간 뭐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좀 만만치 않은 국면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3월 1일인가요?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월 1일이 아주 중요한 3.1절. 또 우리는 휴장이죠. 예, 유관수 누나에게 늘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방학 마지막 날입니다. 아, 3월 2일 날 우리 개학을 합니다. 개강하니까. 네,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그러니까 될까요? 이제 회사도 일단 제목으로 몇 가지 토픽을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기 성장 계획, 특히 이제 제너레이션 3세대 플랫폼. 이제 이거는 이제 25,000달러 보급형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토픽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 배치 계획. 왜냐하면 테슬라가 앞으로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까지 다 지출을 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한 55조 원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인지.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해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에 그렇게 큰 긍정적인 건 아닐 텐데 투자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거. 근데 이 회사는 M&A는 잘 안 하죠. 하여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나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게 마진이 좀 깨지는 게 아닌가를 하는 비관론도 있지만 물량이 이 회사가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킥인하면서 마진이 20%까지도 간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이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 얘기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옵티머스 로버트 계획, 슈퍼차저를 이제 내년 말부터
그 다른 자동차 전기차 보유하는 업체한테도 오픈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도 될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핵심 얘기고 특히 당분간 1, 2년은 이제 주식시장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테슬라가 그 몇 년째 그 디자인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할까요? 뭔가 내부라든지 외부의 뭔가 디자인의 변화 전혀 없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많이 팔리는 그 포드 마크 E 아니면 폭스와겐 전기차에 비하면 테슬라 모델이 예쁜 거다. 5년이 지났어도 그래도 네. 훨씬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워낙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 잘 안 하는 게 자신의 프라이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에 내부랑 이 계기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OTA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제 저는 우리 저희 와이프랑 적응이 잘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 디스플레이에 예, 뭔가 예. 나오는 뭐 예. 구성이 좀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군요. 여기도 전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네. 전통 자동차는 공장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니까. 그 실제 리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기판은 계속 바뀝니다. 그게 디스플레이이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3세대 전기차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일단 원가 절감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테슬라 그 전기차 원가가 한 4만 달러 이하라고 그러니까 모델 Y랑 3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보급형 그러니까 2만 5천 달러의 셀링 프라이스를 목표로 하는 전기차는 그 원가가 한 2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원가 절감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다운시킬 거냐. 그래서 일단은 3세대라는 것은 1세대가 모델 S랑 X, 그러니까 럭셔리죠. 그다음에 2세대가 약간 그 중형차들, 모델 Y, 모델 3. 그러니까 3세대가 2만 5천 달러인데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노출이 좀 기본적으로 좀 그 팩트들이 스펙이 노출이 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주가 오른 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는 예외 없이 2025년 추정치까지 이걸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면 약간 그 upward revision,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가 한 3년치 그 2025년치부터 조금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왜 그 이제 일론 마스크가 진짜 이 사고가 되게 전략적이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이 평균 가구당 한 2,000달러를 모기지 갚거나 이제 이런 데 돈을 쓰는데 미국의 신차 가격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차도 4만 달러가 넘고 전기차가 5만 달러가 넘어서 한 2배 됐습니다. 한 코로나 이전보다. 차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데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세후 소득의 6분의 1인 777달러를 자동차 할부금융에 지출을 해요. 그래서 중산층도 지금 5만 달러 모델 Y 사는데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좀 저렴한 보급형을 이제 우리가 내놔야 된다는 전략은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제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 전기차 산업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미 600조 원이 넘어서 반도체 산업 규모,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규모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전기차 산업이 더 크고 이제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그 럭셔리 중형차, 그 다음에 이번에 세마이, 그 상업용 트럭이 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픽업 부분까지 공략을 해서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보급형 2만 달러 자동차고. 그러니까 미국 그 자동차 시장을 전체를 나누면 가장 그 세그먼트가 큰 데가 2만 5천에서 4만 달러예요. 이게 한 거의 50%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델 Y랑 모델 3가 최근에 가격을 낮춰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가 됐지만 가장 세그먼트가 큰 2만 5천에서 3만 달러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공격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테슬라가 지금 공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 조금 그 맛배기식으로 이제 노출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뭔가 저가형을 내놓음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 파이를 더 늘리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이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500만, 1000만 대를 가겠다는 로드맵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죠. 이게 또 이 매출과 전체 볼륨들은 얼마나 키우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대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가 되면 네. 좀 더 500만 대까지는 가고 1000만 대 가면 지금 뭐 토요타, volkswagen보다 이제 규모가 더 커집니다. 물론 당장 5년 내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봐야 된다. 예. 네. 자, 이어서 루시드와 리비안 이야기도 더불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뭐 3프로 처음 출연할 때부터 루시드 리비아는 좋은 회사인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 고점 대비 주가가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이제 루시드 실적이 좀 저조하고 가이던스도 안 좋아서 그렇죠. 그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매도 비율이 루시드는 여전히 22%. 비관론자가 그렇게 많고 리비아는 뭐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근데 리비아는 공매도 비율이 10%에서 지금은 6%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를 한 환매수를 한 그 헤지펀드나 이런 공매도 투자가가 리비아는 많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를 좀 항상 놓고 우리가 비교하고 테슬라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루시드 이제 4분기 실적이 실적 자체, 그러니까 이제 생산량 자체는 한 3,500대를 생산을 해서 상당히 뭐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내년의 가이던스가 시장은 한 2만 대 이상을 생산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10,000대에서 14,000대 생산할 수 있을 거다. 상당히 어려움을 부품 구하는데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생 업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은 한 10만 달러가 되는 아주 초 럭셔리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미국 그 여름에 작년에 그 쇼룸을 갔었던 그 기억을 제가 이제 여기 3프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고가인데다가 이제 이 회사가 얼만큼 지속 가능할지 이제 약간 구매자들이 좀 걱정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돈이 전문가들은 이제 약간 캐시플로우가 우려가 되면 뭐 그리고 뭐 기업 분석할 때 기본이 현금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 순적자가 13억 달러가 났고 루시드가 그다음에 재고가 많이 필요해서 재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하면 영업 현금 흐름이 22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설비 투자를 11억 달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한 33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거의 5조 원이 적자여서 작년에 20억 달러 한 2조 5천억 증자를 해서 메꿨는데 아마 지금 현금이 한 4, 50억 달러 되는데 올해 더 이 생산을 램프업 하다 보면 현금으로 빵꾸는 적자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증자를 해야 되고 아마 사우디 가서 계속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회사가 뭐 유동성 위기설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3년, 5년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쉽지 않을 실제 것이다. 테슬라도 10년 전에 똑같은 국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나서 뭔가 좋아질지 여부는 사실 추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나 새로 이사한 전셋집 때문에 고민 진짜 많았는데 이제는 편해졌어. 오, 어떡해요? 3프로의 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고민 있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진짜 많더라고. 아,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신 거예요? 뭐 나랑 비슷한 사연에 짠하게 공감되고 그런 거 있잖아. KB 부동산 커뮤니티 가면 지선 씨도 남길 수 있어. 전국 통계 기상도와 최신 부동산 뉴스까지 다 알려드리는 3프로의 집으로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 부동산과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서 KB 부동산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9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월갈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장 부사장님이 날아다니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풍선이 돼요. 이따가 한 9시 반쯤 만날 텐데 이제 피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 기고만장한 모습 어떻게 봅니까? 겸손은 또 사라진 모습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엔비디아가 네. 진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10% 넘게 급등한 적이 있었나요? 진짜 없죠. 아마 주간 단위를 보면 오늘 밤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날은 네. 7주인가 8주 올랐을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대단합니다. 여하튼 14.0%가 오늘 올라가면서 네. 시장을 끌고 올라갔죠. 물론 장중에 계속 흔들거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고 금리도 위아래로 가다가 또 내려가고 그랬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보면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오늘 장세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있었죠. 뭐 GDP가 지난번에 좀 약해지고 그리고 고용 보고 신규 실업 정국 건수도 좀 그렇고 줄었고 그래서 이것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아니다 얘기하는 와중 미국 달러는 또 올라가고 네. 약간 그랬지만 결국은 그런 건 다들 무시하는 거고 지수가 좀 마이너스 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끌고 올라간 건 엔비디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 많이 보셨겠지만 엔비디아부터 어저께는 이제 저희가 속보로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리고 월가의 평가까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엔비디아는 14%가 올라간 모습이 되겠고요. 어저께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월가의 환호성은 날 수밖에 없다. 그쵸. 왜냐하면 자신감을 필요했겠고요. 어저께 그 다음에 멘트나 그런 것도 워낙 많은 분들이 콘텐츠로 많이 만드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보셨겠지만 젠슨 왕이 다시 한번 신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젠슨 왕 앤 장우석이 신났다. 모르겠어요. 젠슨 왕은 워낙은 목소리 자체가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최근 3분기 동안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는 가이던스를 계속 낮췄어요. 가이던스를 못 맞췄어요. 눈높이 낮췄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한 모습이었지만 자신감은 여전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젠슨 왕이 한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문장은 이거죠. 모든 산업에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는 최선도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실제 보면 뭐 늘 자주 하던 표현이었다. 다만 어저께는 또 신났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해서 트리플 플레이라 그러거든요. 매출도 맞추고 기대 이상, 이익도 기대 이상, 그리고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인데 흔히 여기는 이제 예전에 한때 장비대와 열풍이 불었을 때는 6분기 연속으로 트리플 플레이를 했을 때예요. 근데 작년에는 1분기 꽝, 2분기 꽝, 3분기 꽝. 근데 이번에 꽝. 이번에 이제 다시 했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장수 부사장이 어제 밤에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안 봐도 뭐 비디오적으로. 네. 여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 뭐 다들 보셨겠지만 숫자로 보면 우리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여튼 그림을 보면 다 좋아졌다라고 일단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분기로 기준으로 보면 매출도 한 2% 늘어났고요. 마진율이나 영업 마진율도 좋아진 게 이제 컸죠, 사실이요. 그리고 EPS도 어찌됐건 이거는 딱 그 정도라고 서프라이즈 정도 나왔고요. 가이던스가 어저께 63.5억이 예상됐었는데 65 올렸죠. 나도 이 부분이 4분기 만에 처음으로 가이던스를 월가 예상치보다 높였다. 그게 이제 어저께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이제 이게 보면 다 초록색이잖아요. 다 초록색이고요. 여기 이제 숫자가 좀 틀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투자 의견을 올린 것도 한 곳 있어요. 요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고요. 와. 여전히 중립 의견이 있어요. 그쵸? 여전히 중립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 둘, 뭐 세 개, 뭐 네 개 있어요. 그런 걸 차치하고 목표 주가는 다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여기 표시가 빠졌는데 165에서 275달러로 무려 11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50% 가까이 올려놨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반성문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반성문인가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뭐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바꾸면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 갑자기 의견을 바꾸면 항상 씁니다. 자기가 왜 틀렸냐를 얘기하는데 딱 썼어요. 이게 반성문이에요. 반성문에 딱 두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저희한테는 번역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돌이켜보면 회사의 펀더멘탈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방관했었다는 얘기죠. 방관하기로 했던 우리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 라고 썼어요. 네, 이건 반성문을 쓴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추정치의 수정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올라갔고 하루 며칠 지나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목표 주가가 변경만 많이 보여드렸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집계해갖고 그런 걸 또 차트로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전망치가 계속 상향된 것도 리비전이 다 보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약간 차이예요.
한국 기업은 그런 걸 다 제공하는 사이트가 별로 없고 아주 희미하게 보여드리는데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추정치 수정 나오고 주식 배수,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멀티플이 지금 90배 그리고 그 12개월 예상치랑 50배가 넘나 들었는데 오늘 바로 떨어진 거가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 50배 정도로 보면 더 여력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뀌었죠. 중립에서 지속적인 아웃퍼폼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여기서 아웃퍼폼이라는 것은 지수보다 더 올라간다. 내지는 섹터보다 더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반성문도 썼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분은 골드만삭스 반성문 영어로 글로벌 미국 사람이 썼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골드만삭스 얘기고요. 오늘 보시면 수많은 월가의 커멘터리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작이 벌써 이제 3일 전이 됐죠. 오펜하이머는 신성 불가침의 AI 분야다라고 했고요. 실적 발표하기 전 바로 전날 바로 파이퍼샌들에서도 목표주가 올려놨는데요. 오늘 수많은 레포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UBS가 가장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코멘트를 딱 해준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게 그럼 번역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요. 이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엔비디아가 더 스트롱리스트 뉴 프로덕트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중에 최고의 신제품의 가장 강한 최고 신제품의 시장에 막 들어섰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젠순왕은 자기가 표현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AI가 들어가실 것이고 거기에 이게 없다. 자기네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렇게 표현을 영어로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설명드렸고 아마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여전히 달리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뭐 딴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AI 관련 투자에 도전 많이 했지만 이건 그 번역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번역해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AI 관련해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저는 안 보지만 여돈앵커께서는 장중 한국 주식 방송 관련된 것도 2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10시에도 하고 계시고 3시 장 마감에도 하고 되는데 아마 AI 관련 주식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요. 그쵸. 네, 그리고 챗 GPT 이후에 AI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한다 얘기 나오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말이 있죠. 말. 그리고 뉴스 그리고 증권사의 테마, 커뮤니티의 테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관련된 거 있다 얘기하는 거죠. 뭐 네이버도 한다가 뭐 카카오도 한다 뭐 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거기다 이제 반도체 기업도 있을 것이고 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도 좋아지고 마이크론 다 있겠죠. 있는데 그런 거를 영어로 보면 AI 플레이라고 그럽니다. AI 관련 플레이, AI 관련 투자한다는 거를 영어 표현으로 보면 AI 관련 투자한다는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AI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결론이 겁니다. 엔비디아 근처에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니.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다. 그렇죠. 엔비디아 근처에 있는 기업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근처에 있다 없다. 이건 다 이분의 시각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무슨 뭐 감비디아라는 게 나와갖고 엔비디아를 이길 수도 있죠. 감비디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엔비디아 근처에 있는 기업도 없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썼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정확하게 보시려고 그러면 마켓워치에 오늘 들어가셔갖고 검색하시는 방법이 마켓워치하고 엔비디아라고 치세요. 그러면 찾아줄 겁니다. 첫 번째 기사에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데 뭐 서너 더 의견이 있고 뭐 CNBC도 있고 야후에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쫙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마켓워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얘기가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우리 그동안 단기적으로 오른데 네네. 그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정말 시장의 큰 축을 좀 어떻게 버티게 만들었다면 전반적인 다른 요인들은 좀 어땠는지 볼까요? 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는 네.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가 지금 계속 거침없는 상승을 보이고 있죠.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만 이제 약간 소강 상태. 금값도 상대적으로 내리고 비트코인도 오늘 좀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특징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네. 루시드 있죠. 앞서 이제 이남우 교수도 네. 얘기했지만 루시드 했는데요. 저도 이남우 교수랑 거의 100% 동의합니다. 루시드 차가 새끈하게 진짜 잘 빠진 거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하죠. 다만 루시드가 장기적으로 정말 독자 생존해갖고 정말 정말 페라리 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제2의 테슬라를 노리는데 테슬라가 10배 올라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한 번, 두 번 나고 4분기 연속 나서 S&P 500에 들어가는 시점 전후에서 10배가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멀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가장 극명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평가. 앞서 이남우 교수 잠깐 얘기 똑같은 거 빼고요. 하나만 더 확인드리면 오늘도 이제 내년도의 목표치를 14,000대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예상치보다 낮은 거 아까 기억나시죠? 14,000대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미래고 2021년 11월에 이들이 2022년 출하 목표 대수를 발표한 게 이겁니다. 자기네가 IR을 하면서 2만 대라고 발표했고요. 3개월에 14,000대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온갖 이유가 있죠. 반도체 수급 부족이네 뭐 다 있죠. 자금이네 뭐 다 있죠. 14,000대. 2022년 5월에는 또 내렸어요. 12,000대로. 8월에는 화끈하게 내렸습니다. 6,000대로 내렸거든요. 근데 결론은 발표된 건 4,369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신뢰가 약간 부족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정말 길게 보고 이게 정말 될 수도 있죠. 네. 차는 진짜 세컨에 빠졌고 이남우 교수 얘기 듣고 저도 한번 그걸 하러 갔었어요. 신청하려고. 시승하러? 그때만 3주 후에. 한국 와야 된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고 왔거든요. 그만큼 인기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다닙니다. 가끔. 그런데 그런 거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앞서 엔비디아 달리 루시드의 평가가 이랬다. 네. 오늘 투자 의견은 내린 것이 바로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올해 들어서 나온 건 다 내려서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간 스탠리는 $5까지 있네요.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비슷한 거가 마침 오늘 또 실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니콜라, 로스타운 모터스 한때 제2의 테슬라 했던 것들이잖아요. 자동차 왜 이렇게 다 안 좋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면 테슬라다라는 건 그리고 엔비디아면 엔비디아다.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테슬라를 찾으려 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 부담스러우면 관련 ETF를 하시라. 그전 진짜 진심이거든요. 분산하여.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갔는데 AI의 대표적인 ETF 글로벌 엑세스 하는 것은 별로 안 올랐어요. 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아이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ETF 찾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종목보다. 네. 근데 이제 이어서는? 문제는 자동차 오늘 말한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롤스로이스는 이제 영국에 상장돼 있어요. 네. 오늘 23% 올라갔습니다. 왜요? 이제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 이상 실적 발표했고 전년 동기 대비 57%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차는 마진이 되게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도 배당을 좀 못 줬다가 특정한 시점을 딱 적절하는데 네. 배당을 곧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23% 하면서 52주 최고가. 물론 저쪽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롤스로이스가 이제 영국에 상장이 돼 있다라면 또 하나의 꿈의 자동차. 페라리. 네. 페라리는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사상 최고가 수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로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왜요? 왜 페라리는 왜 저렇게 잘 높은 마진이 있는 데다가 여전히 한참 기다릴 거 아닙니까 지금요. 모르겠어요. 페라리.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뭐. 늘 기다립니다. 돈은 내지 않고. 저는 한번 타보기만 했어요. 옆에 앉아서 같이 옆에 승차감 별로 안 좋죠? 아니 네. 타고 운전하는데 앉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차 잠깐 앉아. 그냥 이렇게 앉아보기만 하셨다? 예, 벤치용으로. 이제 탈 일이 없죠 저는 제 나이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루시드를 지금 꿈꾸면 언젠가 자활성검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있어. 언젠가는 정말 모든 사람이 프리미엄하게. 루시드 같은 거만 타고 진짜 잘 나갔기 네.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일단 그 정도에 보시면서 진짜 내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좋은 것들도 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넷플릭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30개국 포함해서 지역으로만 한 100여 개 된다는데 우리나라도 포함될까요? 오늘 포함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그걸 보면 잘 사는 나라 다 포함 안 되고요. 북미랑 서유럽 빼고 아시아에서도 약간 아래쪽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30여 개 국가 일부에서는 지역으로 보면 세상에는 한 100개 정도 된다는데 중요한 건 오늘 이거에 관한 평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좀 악재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잘 생각하면 테슬라도 그랬단 말이죠. 박리담회로. 테슬라도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기가 전체 2억의 고객층 중에 1,000만 정도 되는 고객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 그거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는 2에서 4% 정도 바로 감소할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JP모건인데 시각인데 그래도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들이 오늘 한 거가 경쟁을 좀 이기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좀 약간 덜 못 사는 나라 이런 뭐 그런 나라. 네. 그러면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지금 내린 폭도. 그래서 오늘 여전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저도 여기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저는요. 그게 크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아거스 같은 경우는 또 목표치가 올려놨어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무브먼트도 중요하지만 각각 증권사나 본인의 시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미국과 캐나다 몇몇 국가 하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디 쉐어하는 거예요. 아, 그 막는 거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직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기준 한번 찾아서 자세히 봤더니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등록도 해놓겠지만 한 달에 한번 기존 그런 헤드가 있는 지역에 와이파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예를 들어서 근처에 수원에 산다. 서울에 같이 안 살죠. 한 집에 한번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수원 한번 찍고 IP 그거는 미국 기준인데 미국 머니까 쉽지 않을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이게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나라마다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전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자체를 보면 주가는 하락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이야기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오늘 약간 이제 처음에 코익메이보다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죠.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께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또 이 목소리가 좋다시는 분도 계셔서 다행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여러분도 오늘 시장 대응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